네,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매도 행렬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부터 과연 이 삼성전자 주가가 과연 방향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10월 달 장에 또 한 달 동안의 큰 흐름은 어떤 식으로 또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좀 주봉으로 보더라도 현재 한 주 동안 마이너스 5.61%로 장 마감을 하였어요. 그리고 지난주 한 주도 외인들의 매도는 계속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월봉이 아직까지는 뭐 도치 형태 현재의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기술적으로 볼 때 현재 이런 10년선, 10년선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한 번도 깨지 않았던 여기 하단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삼성전자 코스피 시총 대비해서 이제 거의 20% 가까이, 현재 20% 가까이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코스피 시총 대비해서 20% 아래로 떨어지면 최저점 바닥이었다. 바닥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우리가 충분히 바닥으로 볼 만한 근거들이 많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부터 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하락이 오더라도 지금부터 떨어지는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저는 여기에서 하락이 나와봤자 이제는 이 10년선을 지지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락폭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일단 그래도 이 미국 나스닥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 마감되었던 나스닥장이 1.22%로 장 마감을 하였고, 이 지금 최근에 경제 뭐 침체 우려다 뭐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때문에 이런 긴장감이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증시를 누르기에는 좀 약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강세장이 계속 지속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현재 1.68% 이전의 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뚫어줄 만한 현재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코스피 시총에 대한 비중이 2년 만에 최저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현재 증권사들의 이런 목표가가 하향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의 이 공포 심리가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더 큰 하락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포 심리인 것인가? 아니면 지금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현재 이 시점은 우리가 공포에 사야 하는 그런 매수 타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결국 현재 삼성전자와 현재 SK하이닉스가 좀 다르게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HBM에 대한 좀 다른 해석들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데, SK하이닉스가 그래도 5세대 12단까지도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HBM4까지도 6세대까지도 어느 정도의 기술 부분들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런 HBM에 대해서 수요가, 그러니까 HBM에 대한 엔비디아 측의 이런 공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 SK 하이닉스만만 가지고 HBM에 대한 물량을 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퀄테스트 인증,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HBM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현재 뭐 맥커리 증권에서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뭐 절반, 목표가 절반 6만 원대에 대한 리포트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이렇게 절반 가격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목표가가 나왔다라는 건 뭡니까? 반도체 시장 전체적으로 힘든 시기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지금 엔비디아에는 뭐 목표가를 더 또 높이고 상향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려는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여기에 대한 목표가를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분명 악의적인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우리가 거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차트적으로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 앞으로 이 타점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실시간으로 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기 전에 결국 우리가 좀 파동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현재 이런 파동에 대한 패턴들 그 패턴 뒤에 나올 만한 이런 확률을 우리가 좀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고점을 8월 달에 찍고 나서 이 하락세에서 이런 폴링 웨지형 패턴 그러니까 하락세기형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락세기형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건 그 밑에서의 어느 정도 저점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여기에 대한 그러면 저점이 어딜까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저점에 대한 현재 지금 보시는 것 제가 좀 쓰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바닥 구간 저점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봐야 하는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최근에 6만 원을 깨고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을 했을 때 딱 이 구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세로 줄로 지금 이 구간이죠. 이 구간 그리고 이전에 또 한번 저점을 찍었을 때가 저점을 깼을 때가 대략 이 정도 구간, 이 정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물에 대한 가격은 낮아졌지만 볼게요. 이렇게 상대 강도 지수, 이 과매도 구간에 대한 지표가 저점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제 매수에 대한 좀 강도와 세기가 이전보다는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가에 대한 가격은 낮아지고 있다는 건 이 구간 언저리에서는 이제 반등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제가 금요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때 뭐라 그랬어요? 저점 바닥 구간이다. 지금 비중 관리하면서 매수를 해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점은 저는 아직도 유효해요. 유효하고 만약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바닥권이 나온다. 여기서 또 한번 이탈을 한다. 라고 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을 우리가 정확하게 무조건 떨어집니다. 아니면 여기서 무조건 반등 나옵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없고 이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58,000원 밑으로는 무조건 떨어진다.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 반등 나온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지만은 않은 건데 또 그렇게 또 어렵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이 파동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 상승 파동은 뭐다? 상승 파동은 총 5파동으로 이루어지고 조정 파동은 총 3파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2024년도부터 이 파동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을 제가 카운팅을 해봤을 때 이렇게 1파동과 조정파동, 2파동 그리고 전체 3승 3파동 이렇게 전체적인 파동 하나가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조정파동이 또 완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파동 뒤에는 뭐예요?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이런 파동이 나올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또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타점을 정해놓고 대응을 할 것이긴 한데 그래도 현재 경제적인 측면, 그러니까 경제가 최근에 위축이 되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 나가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봐야 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는 역사적으로 한 번씩은 지수가 급락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은 안 나왔다. 그러면 삼성전자
보면 바닥 구간은 우리가 알겠는데 이 단기 고점이 또 어디까지 형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주가가 또 지수의 하락에 의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추적 관찰해 나가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포인트고 여기가 바로 키포인트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렵지만 또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자료들과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느 정도 이 기법들을 이런 자료들을 다 또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저 박프로와 함께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좀 같이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해석이라는 건 누구나 주관적인 거고 또 어떤 누구는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 어떤 누구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을 하고 이 재료를 판단을 할 때 현재 시장 상황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증권사나 외국계 리포트들이 또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공포의 매수화라는 건 최대한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언론을 맹신하지 말고 너무 또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맹신하지 말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우리는 반복되는 패턴에 의해서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고 그 반복되는 패턴을 사람은 또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있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공포에 우리가 또 겁에 질리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는 건데 이런 같은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런 타점에 대해서 다 도움을 드릴 거니까 저에게 영상을 보시면서 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자 분들과 제가 앞으로 삼성전자 이끌어 드릴 겁니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제가 제 구독자방 그리고 문자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간 장중에라도 제가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자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이렇게 지금 기술적으로 상승에 대한 초입 구간 혹은 상승이 나올 만한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들도 함께 해드릴 거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삼성이라고만 문자 하나만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주말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부터 나오는 흐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지금 이 기점부터 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삼성전자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같이 좀 대처를 잘 해봅시다. 아시겠죠?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